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맑은 시냇물이 길게 흐르고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가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아주 평화롭고 조용한 마을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고즈넉한 마을의 한가운데에는 으리으리하고 번듯한 커다란 기와집 한 채가 아주 우뚝 솟아 있었는데, 그곳에는 성격이 매우 깐깐하고 매사에 트집을 잡기 좋아하는 모진 시어머니와 채구는 남들보다 조금 크고 뚱뚱하지만 마음씨 하나만큼은 비단결처럼 곱고 따뜻한 며느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무거운 체구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묵묵히 집안의 모든 모진 일들을 도맡아 하며 시어머니의 끝없는 잔소리와 매서운 눈초리 앞에서도 결코 불평하는 법이 없이 정성을 다해 가문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의 크고 둥그런 덩치와 다소 둔해 보이는 겉모습만 보고 처음에는 수군거리기도 했지만, 그녀가 얼마나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사람인지는 기와집의 높은 담장 너머로 미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아침 일찍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오거나 넓은 마당을 빗자루로 쓸고 있을 때마다 대청마루에 꼿꼿하게 앉아서 못마땅한 표정으로 혀를 끌끌끌 차며 어김없이 날카롭고 모진 구박의 말들을 가차없이 쏟아내곤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마당을 가로지르며 속으로 눈물을 삼킬 뿐, 단 한 번도 시어머니의 말씀에 대들거나 찌푸린 얼굴을 보여준 적이 없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에도 시어머니는 햇살이 눈부시게 비치는 대청마루에 비스듬히 앉아 며느리를 곁으로 불러 세운 뒤 내 인연, 살이 쪄서 몸놀림이 그토록 배뜨고 미련해 보이니 대체 이 넓은 기와집의 가솔들을 어찌 다 먹여 살리고 밥이나 제대로 축내지 않겠느냐며 매몰차게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날카로운 목소리는 조용한 아침 공기를 가르고 안채를 넘어 저 멀리 바깥마당까지 메아리치듯 울려 퍼졌고, 집안에서 일하는 다른 하인들조차 그 매서운 꾸지람 소리에 숨을 죽인 채 눈치만 살피며 하던 일들을 조심스럽게 이어가야만 할 정도로 집안의 분위기는 한없이 차갑고 얼어붙곤 했습니다. 그토록 모진 핍박과 수모 속에서도 며느리는 두 손을 다소곳하게 모으고 시어머니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며, 어머니, 제가 비록 몸은 무겁고 재주가 부족하여 눈에 차지 않으시겠지만 앞으로 더욱 부지런히 움직여서 집안일에 단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제 모든 정성을 다해 어머니를 모시겠사오니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고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의 이처럼 한결같이 예의 바르고 순종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굳게 닫힌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며느리의 그런 침착함이 얄밉다며 더욱 교묘하고 억지스러운 트집을 잡아내어 하루가 멀다고 고된 노동과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크고 웅장한 기와집에는 곡식을 널어 말리는 넓은 타작마당부터 시작하여 깊고 맑은 우물가, 수십 개의 항아리가 줄지어 늘어선 장독대, 그리고 연기가 마를 날이 없는 커다란 부엌까지 며느리의 손길이 닿지 않아야 할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일어나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식구들의 아침밥을 정성껏 짓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무거운 절구통을 냈고 산더미처럼 쌓인 빨랫감을 냇가로 가져가 방망이질을 하며 이 거대한 집안의 복잡한 살림살이들을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롯이 혼자서 완벽하게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마디와 이마에 맺힌 구슬땀은 가문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둥이었습니다. 따스하던 봄이 지나가고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찾아와 도약볕의 기와 지붕을 뜨겁게 달구는 날에도 며느리는 땀으로 온몸이 흠뻑 젖은 채로 묵묵히 밭을 메고 장독대를 윤희나게 닦으며 쉴 새 없이 바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가마솥처럼 끓어오르는 무더위 속에서도 시어머니는
시원한 대청마루에 누워 부채질을 하며 며느리에게 얼음 동동 띄운 냉수를 끊임없이 대령하라고 닥달했지만 며느리는 단 한 번의 한숨도 내쉬지 않고 부엌과 우물가를 수없이 오가며 시어머니의 깐깐한 요구들을 모두 불평 없이 척척 맞추어 드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의 지칠 줄 모르는 놀라운 인내심을 보며 속으로 혀를 내두르며 감탄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고단하고 치열했던 하루의 일과가 모두 끝이 나고 밤하늘의 은은한 달빛이 기와집 마당을 차분하게 비추며 온 집안 식구들이 깊은 잠에 빠져드는 고요한 한밤중이 되면 며느리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아주 특별하고 은밀한 일과가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소리나지 않게 방문을 열고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집안의 가장 으슥하고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뒷마당의 어두운 구석진 자리로 남몰래 스며들듯 다가가서는 낮 동안 자신의 품속에 소중하게 감추어 두었던 작은 돌멩이 하나를 꺼내어 이미 그곳에 쌓여 있는 무더기 위에 정성스럽게 올려놓으며 조용히 기도를 올리곤 했습니다. 이 낡고 이끼 낀 뒷마당 구석에 매일 밤 조금씩 쌓여가는 투박한 돌탑은 그저 평범하고 의미 없는 돌무더기가 아니라 며느리가 훗날 다가올지 모를 집안의 커다란 위기에 대비하여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은밀하게 준비해 오고 있는 거대한 상업의 미천이자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 반찬값을 아끼고 자신이 입을 옷감을 아껴서 모은 작은 동전들이나 은전들을 튼튼한 천에 꽁꽁 싸맨 뒤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흙을 깊게 파서 돈꾸러미를 묻고 그 위를 위장하기 위해 매일매일 정성스럽게 무거운 돌들을 얹으며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금고를 거대하게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차가운 돌을 어루만지며 밤하늘의 둥근 달을 향해 고개를 들고 이 작고 보잘것없는 돌들이 언젠가 우리 가문을 뒤흔들 거센 폭풍우가 몰아칠 때 어머니와 이 집안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아주 크고 단단한 방패가 되어 줄 것이니 아무리 몸이 고되고 힘들어도 절대 멈추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뚱뚱하고 미련해 보이는 겉모습 속에는 그 어떤 노련한 장사꾼들보다도 훨씬 더 멀리 내다볼 줄 아는 놀랍고도 천재적인 상업의 지혜와 훗날 가문을 이끌어갈 굳건한 결단력이 누구도 모르게 깊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며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며느리의 깊고 웅대한 속마음을 전혀 알 턱이 없는 시어머니는 그저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며느리의 크고 둔탁한 덩치와 느릿느릿해 보이는 걸음걸이만을 끊임없이 흉보며 매일같이 혹독한 시집살이의 강도를 날이 갈수록 더욱 높여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안의 재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지나치게 허술하고 낭비가 심했기에 친척들이 찾아와 입에 발린 소리를 하며 귀한 비단이나 곡식을 요구하면 앞뒤를 재보지도 않고 창고 문을 활짝 열어내어주는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면서도 정작 집안 살림을 알뜰살뜰하게 챙기는 며느리에게는 반찬 투정을 하며 아끼는 법을 모른다며 적반하장으로 역정을 내곤 했습니다. 이러한 시어머니의 모진 행태는 담장을 넘어 금세 온 마을의 소문으로 쫙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빨래를 방망이질하며 저댁 며느리가 몸집이 뚱뚱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어머니에게 엄청나게 구박을 받으며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던데 그래도 참 시어머니를 깍듯하게 모시는 걸 보면 정말로 대단하고 속이 깊은 사람이야 하며 혀를 내두르곤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며느리가 불쌍하다며 동정의 눈빛을 보내기도 했지만 정작 며느리 본인은 다른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나 뒷말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오직 자신이 품은 거대한 계획과 집안의 앞날만을 걱정하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며느리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도 결코 흔들림 없이 낮에는 바보스럽고 순종적인 착한 며느리의 가면을 쓴 채 시어머니의 온갖 수모를 묵묵히 견뎌내었고
해가 저물고 밤이 되면 장부책을 몰래 꺼내어 집안의 곡식과 재물들이 밖으로 얼마나 새어나가고 있는지를 아주 치밀하게 계산하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문의 재산을 흥청망청 쓰는 동안에도 며느리는 곳간 구석구석을 철저하게 관리하며 쥐도 새도 모르게 조금씩 쌀을 모아내다 팔고 그 돈을 다시 엽전으로 바꾸어 뒷마당의 비밀스러운 돌탑 아래에 차곡차곡 쌓아 올리며 무너져가는 집안의 기둥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자 힘으로 필사적으로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비록 육체는 끊임없는 고된 노동과 시어머니의 가혹한 핍박으로 인해 하루하루 멍이 들고 피로에 지쳐가고 있었지만 며느리의 깊은 내면과 정신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매섭게 빛나고 있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눈빛 속에는 세상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통찰력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뚱뚱한 체형이 오히려 사람들의 방심을 유도하고 경계심을 허물게 만드는 훌륭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매우 영리하게 깨닫고 있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집안을 드나드는 간악한 친척들과 장사치들의 속셈을 남몰래 날카롭게 관찰하며 그들의 약점을 하나둘씩 파악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찾아와 온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고 넓은 기와집 마당에도 추수한 곡식들이 산더미처럼 가득 쌓이게 된 풍요로운 어느 날, 시어머니는 수북하게 쌓인 탱가마니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면서도 또다시 며느리를 불러내어 트집을 잡을 구실을 매섭게 찾기 시작했습니다. 곡식이 이렇게나 많이 쌓여 있는데 내년이 게을러 터져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밤사이 쥐새끼들이 파먹거나 도둑이라도 들면 그 막중한 책임을 네가 대체 어찌 다 감당하려고 이리 태평하게 굴고 서 있느냐며 시어머니의 날카롭고 호통치는 목소리가 가을 하늘을 찌르듯이 마당 전체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는 마당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두 손을 모은 채 어머니 곳간에 들어간 쌀 한 톨부터 마당에 널어둔 콩 한 알까지 제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장부에 모두 세밀하게 기록해 두었고 쥐가 들지 못하도록 약재를 섞어 빈틈없이 막아두었사오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평안히 방에 들어가 주무시옵소서 하고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너무나도 완벽하고 흠잡을 데 없는 대답에 일순간 말문이 막혀 당황했지만 자존심이 상한 나머지 애써 헛기침을 크게 하며 겉보기엔 미련한 곰 같은 년이 말대답 하나는 청산유수로구나 하고 비아냥거리며 안방으로 획 돌아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처럼 며느리의 둔탁하고 뚱뚱한 겉모습 뒤에는 그 어떤 노련하고 솜씨 좋은 세먼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고 치밀하게 숫자를 다루는 뛰어난 회계의 능력이 숨겨져 있었지만 집안의 그 누구도 이 미련해 보이는 며느리가 머릿속으로 집안의 모든 재산과 곡식의 흐름을 한눈에 꿰뚫어 보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꿈에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오직 달빛이 고요하게 내려앉는 깊은 밤 홀로 촛불을 켜고 앉아 머릿속의 숫자들을 장부에 조심스럽게 적어 내려갈 때만 자신이 가진 진짜 재능과 지혜의 빛을 은밀하게 발산하며 언젠가 다가올 피할 수 없는 커다란 싸움을 위한 날카로운 칼날을 서서히 갈고 닦고 있었습니다. 가을밤의 찬 이슬이 기와 지붕 위로 차분하게 내려앉고 풀벌레 소리만이 마당을 가득 채우는 깊고 고요한 시간이 되자 며느리는 다시 한번 조용히 방을 빠져나와 아무도 없는 컴컴한 뒷마당으로 스며들듯 걸어갔으며 그녀의 발걸음은 뚱뚱한 체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양이처럼 아주 가볍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뒷마당 후미진 곳에 굳건하게 자리 잡은 돌탑은 어느새 며느리의 가슴팍에 닿을 만큼 꽤 높고 단단하게 쌓여 있었으며 이는 그녀가 그동안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과 고된 시집살이 속에서도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뼈를 깎는 인내로 묵묵히 버텨왔는지를 여실히 증명해주는 거대한 세월의 흔적이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낮의 장터에 곡식을 내다 팔고
남몰래 챙겨둔 묵직한 엽전 꾸러미를 품속에서 꺼내어 능숙한 솜씨로 돌탑 아래의 흙을 깊게 파내고 그 안에 안전하게 숨긴 뒤 다시 무거운 돌을 올려 철저하게 위장하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한층 한층 쌓여가는 이 무거운 돌들은 단순한 무게를 넘어 가문을 무너뜨리려는 외부의 적들로부터 늙은 시어머니와 기와집을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한 며느리만의 처절하고도 숭고한 방어벽이었으며 차곡차곡 모인 엽전들은 머지않아 조선 팔도를 뒤흔들 거대한 상단의 눈부신 첫 출발을 알리는 든든한 씨앗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이토록 철저하게 미래를 준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최근 들어 이 넓고 풍요로운 기와집을 시도 때도 없이 들락거리며 시어머니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발악하는 탐욕스럽고 간악한 친척들과 음흉한 상인들의 비열한 움직임을 그녀의 예리한 눈썰미로 완벽하게 포착해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늙고 판단력이 흐려진 시어머니에게 접근하여 거짓된 아첨과 화려한 언변으로 귀를 멀게 하고 집안의 귀중한 재산과 문서들을 은밀하게 빼돌리려는 무서운 계략을 꾸미고 있었으며 며느리는 부엌과 대청마루를 오가며 그들이 몰래 주고받는 검은 속삭임들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낱낱이 주워듣고 기억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며느리에 대한 미움과 편견으로 두 눈이 철저하게 멀어버린 시어머니는 핏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간악한 친척들의 달콤한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어 의심치 않았으며 오히려 그들이 건네는 값비싼 선물과 아부에 속아 넘어가 곳간의 열쇠마저 그들의 손에 스스럼 없이 쥐어주려는 어리석고 위험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며느리의 뚱뚱한 외모를 비웃으며 시어머니 앞에서는 며느리를 깎아내리고 험담하기 일쑤였고 시어머니는 그들의 교묘한 말장난에 더욱 부추겨져 며느리를 향한 매질과 구박의 수위를 날이 갈수록 무자비하게 높여만 가며 스스로 집안의 기둥을 도끼로 찍어내리는 우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 아궁이 앞에서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불꽃을 말없이 바라보며 어머니께서 지금은 저 간악한 사람들의 시커먼 속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시고 눈엣 가시 같은 저를 끔찍이도 미워하시지만 훗날 이 집안에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는 제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반드시 가문을 무사히 지켜내겠습니다 하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크고 순박한 눈망울 속에는 불의와 맞서 싸우겠다는 강인하고 타오르는 불꽃이 번뜩이고 있었으며 겉으로는 바보처럼 핍박을 견뎌내고 있지만 속으로는 적들의 숨통을 한 번에 끊어버릴 치명적이고도 완벽한 덫을 조용히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짜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짧았던 가을이 훌쩍 지나가고 살을 에이는 듯한 차가운 북풍이 산골 마을을 휘감으며 기와집 마당에도 하얗고 차가운 첫눈이 소복하게 쌓이기 시작하는 혹독하고 매서운 한겨울의 문턱에 온 집안 식구들이 바짝 움츠러들며 다가올 추위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는 바깥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꽁꽁 얼어붙은 우물가에서 맨손으로 차가운 얼음을 깨어가며 식구들이 겨우내 먹을 엄청난 양의 김장을 홀로 묵묵히 담갔고 산에 올라가 무거운 장작을 지게에 한가득 지고 내려와 땀을 뻘뻘 흘리며 마당 한 구석에 산더미처럼 높게 쌓아 올리는 고된 작업을 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궁이에 군불이 뜨끈뜨끈하게 지펴진 따뜻하고 안락한 안방 아랫목에 두꺼운 비단 이불을 덮고 편안하게 누워 있으면서도 방풍 문틈으로 스며드는 한 줌의 시린 바람조차 견디지 못하고 내년이 문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아 늙은 어미가 얼어 죽게 생겼다며 부엌에서 일하는 며느리를 향해 날카로운 신경질을 매섭게 부려대기 일쑤였습니다. 며느리는 꽁꽁 얼어터져서 붉게 갈라진 손등을 치마폭에 슬며시 감추며 어머니 제가 얼른 뜨거운 화로를 새로 가져다 방안을 더욱 훈훈하게 데워드릴 테니 노여움을 푸시고 옥체를 평안히 보존하시옵소서 하고
다정하고 공손한 목소리로 시어머니를 따뜻하게 달래곤 했습니다. 모두가 따뜻한 방 안에서 깊은 잠에 빠져든 칠흑같이 어두운 한겨울의 깊은 밤, 며느리는 살을 내는 듯한 지독한 추위 속에서도 얇은 겉옷 하나만을 대충 걸친 채 홀로 어두운 뒷마당으로 걸어나가 하얗게 눈이 덮인 자신의 거대한 돌탑 앞에 우두커니 서서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조용히 심호흡을 하곤 했습니다. 소복하게 쌓인 흰 눈을 맞으며 더욱 단단하고 견고해진 돌탑의 웅장한 모습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며느리는 그동안 자신이 꾹꾹 눌러 참아왔던 뼈저린 수모와 뜨거운 눈물들이 마침내 화려하고 거대한 꽃으로 찬란하게 피어날 운명의 시간이 이제 코앞으로 성큼 다가왔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울부짖는 고요하고 적막한 겨울밤의 한가운데 서서 며느리는 흔들림 없는 굳건한 눈빛으로 어두운 하늘을 뚫어지게 올려다보며 이제 머지않아 저 탐욕스러운 승냥이 떼들이 가문의 숨통을 끊기 위해 날카로운 이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겠지만 나는 결코 물러서지 않고 이 기와집의 모든 것을 지켜내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던 커다란 기와집의 깊은 장막 뒤에서는 늙은 시어머니를 향한 간악한 적들의 무서운 함정이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고 그 누구보다 뚱뚱하고 미련해 보였던 착한 며느리만이 그 거대한 폭풍우에 맞설 치밀하고 소름 돋는 반격의 큰 그림을 완벽하게 완성해 둔 채 숨죽여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서서히 물러가고 기와집 마당에도 따스한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지만 집안에는 어딘지 모를 불길하고 어두운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호시탐탐 가문의 재산을 노리던 탐욕스러운 친척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음흉한 미소를 띤 낯선 상인들을 대동하고 하루가 멀다고 기와집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온갖 귀한 선물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는 늙은 시어머니의 눈과 귀를 현혹하기 위해 입에 발린 달콤한 거짓말들을 쉴 새 없이 늘어놓으며 자신들의 시커먼 속내를 교묘하게 감추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참을 내어가며 그들이 시어머니와 나누는 은밀한 대화들을 주의 깊게 엿들었고 그 낯선 상인들이 관아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위험한 밀거래 품목들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단번에 눈치챘습니다. 친척들은 시어머니에게 이 상인들과 손을 잡고 물건을 조금만 대어주면 가문의 재산을 순식간에 10배, 20배로 불릴 수 있다며 허황된 이익을 미끼로 던졌고 판단력이 흐려진 시어머니는 그들의 잎에 넘어가 크게 기뻐했습니다. 며느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안방으로 들어가 어머니 저자들의 눈빛이 몹시 탁하고 뱀처럼 교활하오니 부디 거래를 물리시고 집안의 곳간 열쇠를 함부로 내어주지 마시옵소서 하고 간곡하게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충언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불같이 화를 내며 내년이 심술이 나서 친척들의 호의를 질투하는 것이냐며 당장 부엌으로 썩 물러가라고 매섭게 호통을 쳤습니다. 시어머니는 탐욕에 눈이 멀어 집안의 가장 귀한 문서를 꺼내어 친척들이 내미는 정체불명의 계약서에 덥석 수결을 하고 말았으며 심지어는 상인들에게 으슥한 뒷방을 내어주어 그들의 수상한 짐짝들을 몰래 숨겨두도록 허락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피눈물을 삼키며 쫓겨나듯 방에서 물러나왔지만 속으로는 이 끔찍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밤을 새워가며 치밀한 대비책을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마을 우물가에는 이 크고 번듯한 기와집의 수상쩍은 장사치들이 밤낮으로 드나들며 알 수 없는 괴짝들을 실어 나른다는 불길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빨래를 하던 동네 안악들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저댁 시어머니가 돈에 눈이 멀어 나라에서 그 많은 물건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데 조만간 관아에서 포졸들이 들이닥쳐 큰 사단이 나지 않겠느냐며 수군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평판이 좋았던 이 가문이 몰락할지도 모른다는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기와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발걸음을 재촉하며 고개를 가로저었고, 며느리는 이 모든 흉흉한 소문들을 묵묵히 전해 들으며 다가올 폭풍을 직감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의 불길한 예감은 한치의 어긋남 없이 무서운 현실이 되어 어느 달 없는 캄캄한 밤 횃불을 든 수십 명의 포졸들이 우렁찬 고함 소리와 함께 기와집에 굳게 닫힌 대문을 거칠게 부수고 들이닥쳤습니다. 안방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시어머니는 벼락 같은 소리에 놀라 맨발로 뛰어나왔지만, 이미 집안 곳곳은 험악한 얼굴을 한 관원들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으며, 뒷방에 숨겨져 있던 밀거래 물건들이 낱낱이 파헤쳐져 마당 한가운데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모든 죄를 시어머니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 치밀하게 조작된 거짓 장부와 계약서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오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자신이 끔찍한 함정에 빠졌음을 깨닫고 넋을 잃고 주저앉았습니다. 관아의 포도대장은 서슬퍼런 칼을 뽑아들고 이 모든 불법적인 거래의 배후가 바로 이 집안의 안방마님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나왔으니 당장 포승줄로 묶어 관아로 압송하라고 차갑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평소 시어머니의 곁에서 온갖 아부를 떨며 간을 빼줄 것처럼 굴던 친척들과 간악한 상인들은 이미 쥐도 새도 모르게 자취를 감춘 지 오래였고, 오직 무거운 체구의 며느리만이 포졸들 앞을 가로막고 엎드려 제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억울하게 속은 것뿐이오니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법의 심판 앞에서는 며느리의 애절한 호소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무자비한 포승줄에 꽁꽁 묶인 채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이 꿇린 시어머니는 평생을 지켜온 꼿꼿한 자존심이 무너지며 그제야 통곡을 터뜨렸지만, 그토록 믿었던 핏줄들의 배신을 뼈저리게 후회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아에서는 대역죄에 버금가는 밀거래를 주도한 죄를 물어 시어머니에게 전 재산의 절반을 몰수하고 멀고 험난한 북쪽 변방으로 가혹한 유배를 떠나라는 청천벽력 같은 무거운 형벌을 확정지어 발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고, 하루아침에 주인을 잃고 쑥대밭이 되어버린 커다란 기와집에는 처절하고 뼈시린 적막감과 슬픔만이 깊게 드리워지며 걷잡을 수 없는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머나먼 유배길에 오르기 위해 초라한 죄수복을 입고 관아문을 나서던 날, 며느리는 손수 정성껏 지은 두꺼운 소못과 몰래 챙겨둔 노잣돈을 보자기에 싸들고 달려가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의 거친 손을 꼭 부여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반드시 이 억울한 누명을 벗겨드리고 어머니를 다시 이 따뜻한 안방으로 모셔올 테니 부디 모진 풍파를 견뎌내시고 옥체를 건강하게 보존하시옵소서 하고 며느리가 흐느끼며 말하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며느리의 진심을 느끼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평생 며느리를 뚱뚱하고 미련하다며 핍박했던 자신의 지난 날들이 뼛속 깊이 후회스러웠지만, 이제는 기약 없는 이별을 맞이해야만 하는 잔인한 운명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실은 수레가 덜컹거리며 멀어지고 그 모습이 산길 너머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며느리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망부석처럼 서 있었고, 그녀의 두 눈에서는 슬픔의 눈물 대신 차갑고 매서운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떠나자마자 쥐구멍에 숨어있던 간악한 친척들이 다시 뻔뻔하게 기와집으로 몰려와 이제 안방마님이 죄인이 되어 쫓겨났으니 이 집안의 남은 재산과 곳간 열쇠는 당연히 핏줄인 우리가 맡아 관리해야 한다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며느리의 뚱뚱한 덩치를 위협하며 억지로 열쇠를 빼앗으려 했고, 집안에서 일하던 하인들조차 겁에 질려 뿔뿔이 흩어지려 하는 아수라장 같은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혼란스러운 순간
평생을 이 기와집에 몸바쳐 일해오며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묵묵히 지켜보았던 백발이 성성한 늙은 하인이 조용히 앞으로 나서며 난동을 부리는 친척들을 향해 묵직하고도 위험 있는 목소리로 일침을 가했습니다. 아직 마님께서 살아계시고 이 집안의 며느리인 아씨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계시거늘 어찌 외부인들이 함부로 안채에 뛰어들어 주인의 행세를 하려 한단 말이오 하고 호통을 치자 친척들은 주춤하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늙은 하인은 평소 며느리의 따뜻한 성품과 지혜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위기에 처한 그녀를 돕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가문의 충신으로서 당당히 방패막이가 되어준 것입니다. 친척들이 씩씩거리며 훗날을 기약하고 억지로 발걸음을 돌려 대문 밖으로 사라지자 늙은 하인은 며느리를 다급하게 인적이 드문 별채의 깊은 방으로 모시고 들어가 주위를 철저하게 살핀 뒤 무릎을 꿇고 낮고 다급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씨, 제가 지난밤 마님을 함정에 빠뜨린 그 흉악한 상인들의 뒷조사를 남몰래 해본 결과 그들의 진짜 배후에는 이 마을 상권을 쥐고 흔드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진짜 거상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마님의 재산을 노린 것이 아니라 우리 가문의 상권을 송두리째 삼키기 위해 아주 치밀하고 무서운 함정을 팠던 것이옵니다. 며느리는 늙은 하인의 충격적인 보고를 듣고 분노로 치가 떨렸지만 애써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두 주먹을 꽉 쥐고 그렇다면 당장 관하로 달려가 그들의 악행을 낱낱 고발하고 억울하게 끌려가신 우리 어머니의 결백을 밝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늙은 하인은 고개를 강하게 가로저으며 아씨, 지금은 절대 섣불리 나서서는 아니 되옵니다. 적들은 이미 관아의 수령과도 깊게 결탁하여 모든 증거를 조작해 두었으니 지금 맨몸으로 부딪힌다면 아씨마저 위험에 빠지고 가문은 영영 일어서지 못하게 될 것이옵니다. 하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곡하게 만류하며 지혜로운 충고를 건넸습니다. 늙은 하인의 깊은 충언을 들은 며느리는 그제야 자신이 마주한 적들의 실체가 얼마나 거대하고 끔찍한 괴물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치밀하게 다음 계획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늙은 하인은 며느리를 향해 간절한 눈빛을 보내며 아씨께서는 평소 겉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나 속으로는 천재적인 셈을 하실 줄 안다는 것을 이 늙은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눈치채고 있었사오니 부디 때를 기다리며 힘을 길러 저 악독한 무리들을 한 번에 쓸어버릴 그날을 준비하시옵소서 하고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하인의 굳은 믿음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차갑게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밤이 깊어 고요해지자 며느리는 홀로 텅 빈 기와집의 차가운 마루에 걸터 앉아 어두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유배지로 끌려가시면서 펑펑 눈물을 흘리시던 시어머니의 가엾은 마지막 뒷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슬픔과 분노에 눈물을 조용히 삼켰습니다. 이 웅장했던 집안은 이제 주인 잃은 빈 껍데기처럼 을씨년스럽게 변해버렸고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친척들의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며느리 혼자서 이 거친 풍파를 온몸으로 견뎌내야만 하는 외롭고 가혹한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에는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을 무섭도록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이미 시퍼렇게 나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도 몰래 어두운 뒷마당으로 걸어 들어가 자신이 지난 수년 동안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묵묵히 쌓아 올렸던 거대하고 웅장한 돌탑 앞에 우두커니 서서 굳은 표정으로 차가운 돌 표면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과 시집살이를 견디며 매일 밤 피눈물을 흘리며 쌓았던 이 투박한 돌탑 아래에는 그녀가 훗날 가문의 위기를 직감하고 철저하게 모아둔 어마어마한 양의 금괴와 엽전 꾸러미들이 누구도 모르게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이 숨겨진 거대한 재물들을 세상 밖으로 꺼내어 저 간악하고 교활한 적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버릴 무서운 칼날로 벼려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늙은 하인의 지혜로운 충고를 가슴 깊이 새기며 당장 복수의 칼을 빼들기보다는 적들의 눈을 철저하게 속이기 위해 이전보다 더욱 미련하고 멍청해 보이는 바보, 며느리의 연기를 소름 돋도록 완벽하게 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친척들이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쌀가마니를 빼앗아 갈 때마다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어 울기만 할 뿐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는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어 그들이 완전히 방심하고 자신을 조롱하게 만들었습니다. 적들은 며느리의 뚱뚱하고 둔한 겉모습과 눈물 연기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 그녀를 집안의 재산조차 지키지 못하는 한심한 바보 취급하며 서서히 경계의 끈을 느슨하게 풀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겉으로는 철저하게 무너져가는 집안의 가련한 여인 행세를 하면서도 며느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늙은 하인과 비밀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원수들의 상단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들의 자금줄이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은밀하고 치밀하게 조사해 나갔습니다. 늙은 하인은 평범한 농부로 위장하여 장터를 돌아다니며 적들의 물동량과 거래처에 대한 귀중한 정보들을 낱낱이 수집하여 밤마다 뒷마당의 돌탑 아래 비밀스러운 공간에 서신을 숨겨두었고 며느리는 그것을 밤새워 읽으며 완벽한 복수의 큰 그림을 촘촘하게 그려나갔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반격의 서막이 텅 빈 기와집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서서히 잉태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은 이 불행한 기와집을 손가락질하며 저댁 며느리가 참으로 불쌍하게 되었지. 시어머니는 유배를 가고 친척들에게 재산은 다 빼앗기고 덩치만 컸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미련한 위인이라 조만간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하며 동정어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사람들의 비웃음과 동정마저도 자신의 계획을 가려주는 훌륭한 장막으로 활용하며 오히려 마을 사람들에게 구걸하듯 낡은 옷을 입고 돌아다니며 적들의 시선에서 완벽하게 벗어나는 치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철저한 고립을 자처하며 다가올 결정적인 한 방을 위해 자신의 이빨을 날카롭게 숨긴 채 조용히 어둠 속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이 다시 한번 지나가고 해가 바뀌어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새봄이 찾아왔지만 멀리 북방의 험한 유배지에 계실 시어머니로부터는 아직 한 통의 서신조차 전해지지 않아 며느리의 가슴을 까맣게 타들어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밤 차가운 우물물로 목욕 재개를 하고 뒤뜰에 무릎을 꿇은 채 어머니, 부디 조금만 더 버텨주시옵소서. 제가 반드시 거대한 상단을 꾸려 저 악당들의 목줄을 끊어놓고 어머니를 이 집안의 주인으로 다시 당당하게 모시겠나이다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슬픔을 넘어선 지독한 집념으로 바뀌었고 그 집념은 곧 조선의 상권을 뒤흔들 거대한 태풍의 씨앗으로 단단하게 여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적들이 완전히 방심하여 며느리의 존재조차 까맣게 잊어버릴 무렵 며느리는 마침내 때가 무르익었음을 직감하고 달이 구름에 가려 칠흑같이 어두운 밤 늙은 하인을 뒷마당으로 은밀하게 불러들여 거대한 돌탑의 가장 밑동에 숨겨진 육중한 돌을 치우도록 지시했습니다. 하인이 젖먹던 힘을 다해 돌을 밀어내자 그 아래 깊숙이 파인 땅 속에서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금괴들과 산더미처럼 쌓인 엽전 꾸러미들이 쏟아져 나왔고 하인은 그 어마어마한 규모에 기절할 듯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씨, 대체 이 엄청난 재물을 어찌 이리 오랫동안 아무도 모르게 숨겨두셨단 말이옵니까 하고 하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며느리는 차갑고도 당당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돈은 어머니의 모진 구박 속에서도 내가 피와 땀을 흘려가며 우리 가문을 지키기 위해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처절하게 모아둔 나의 목숨과도 같은 미천이니
이제 이 돈으로 저 간악한 무리들을 짓밟을 거대한 상단을 세울 것입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에 부드럽고 다소곳하던 음성이 아니라 수만 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수처럼 위풍당당하고 서늘한 기백이 넘쳐 흘렀으며 그녀의 뚱뚱하고 둔해 보이던 체구조차 이제는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태산처럼 웅장하고 위엄있게 느껴졌습니다. 늙은 하인은 그 자리에 엎드려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아씨의 그 깊고 크신 뜻을 짐작조차 못한 제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이제 목숨을 바쳐 아씨를 돕겠나이다 하고 맹세했습니다. 며느리는 늙은 하인에게 막대한 자금을 쥐어주며 내일부터 당장 한양에서 가장 신용 있고 입이 무거운 객주들을 은밀히 포섭하여 우리의 물건을 유통할 거대한 비밀 상로를 개척하고 저 원수놈들이 독점하고 있는 비단과 약재, 시장에 조용히 침투하라고 단호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제 바보 같던 착한 며느리의 가면을 완벽하게 벗어던지고 숨겨두었던 천재적인 상업의 지략을 마음껏 펼치기 시작한 그녀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날카로운 매처럼 시퍼렇게 빛나고 있었으며 적들은 자신들의 발밑에서 얼마나 끔찍한 함정이 파헤쳐지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와집의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자 며느리가 굶어 죽은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수군거렸지만 기와집의 굳게 닫힌 대문 안쪽에서는 조선 최고의 거상을 꿈꾸는 며느리의 쉼없는 분놀림과 주판 소리만이 적막한 밤 공기를 가르며 뜨겁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십 개의 장부를 동시에 펼쳐놓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전국 팔도의 물가를 계산하며 적들의 숨통을 서서히 옥게 완벽하고 소름 돋는 상단의 진영을 묵묵히 짜내려가며 복수의 첫발을 묵직하게 내디뎠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난 시어머니의 피눈물을 씻어내기 위한 뚱녀 며느리의 웅대하고 통쾌한 반격이 마침내 그 거대한 막을 올린 것입니다. 어두운 기와집의 안방에서 밤새도록 주판을 튕기던 며느리의 치밀한 계획은 늙은 하인의 발걸음을 통해 서서히 세상 밖으로 그 거대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늙은 하인은 며느리가 쥐어준 막대한 자금을 품에 깊숙이 숨기고 전국 팔도의 장터를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입이 무겁고 신용이 확실한 객주들을 은밀하게 섭외하여 거대한 상단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져나가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뚱뚱하고 미련한 여자라는 세간의 편견을 아주 영리하게 역이용하여 자신의 진짜 정체를 철저하게 숨긴 채 오직 서신과 비밀스러운 암호만을 사용하여 모든 상단의 거래를 완벽하게 지휘하는 놀라운 지략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시어머니를 억울한 유배길로 몰아넣은 그 간악한 상인들과 친척들이 가장 큰 이문을 남기고 있던 최고급 비단과 희귀한 약재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여 그들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다가올 흉년을 미리 정확하게 예측하고 전국 각지의 질 좋은 명주실과 약초들을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싹쓸이하여 거대한 창고에 은밀하게 비축해두는 대담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늙은 하인은 아씨의 명령에 따라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막대한 자금을 융통하여 시중의 모든 물건을 거두어들였고 이로 인해 장터의 물가는 서서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완벽하고도 매서운 솜씨 덕분에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 저작거리의 상단들 사이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엄청난 큰 손이 나타나 전국의 핵심 물자들을 모두 빨아들이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악독한 상인들과 결탁하여 시어머니의 재산을 빼돌렸던 탐욕스러운 친척들은 갑작스러운 물량 부족으로 인해 약속했던 물건을 관하나 다른 큰 상단에 납품하지 못하게 되자 점점 초조해하며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텅 빈 창고를 바라보며 도대체 어떤 놈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이 귀한 물건들을 모조리 빼돌렸단 말이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이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대는 동안 며느리는
한밤중 고요한 안방에 앉아 등잔불 밑에서 그들의 숨통을 조일 다음 단계의 계획을 아주 치밀하고 냉정하게 장부책에 꼼꼼히 적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늙은 하인은 매일 밤 은밀한 통로를 통해 기와집으로 숨어들어와 낮 동안 수집한 시장의 동향과 원수들의 다급한 움직임을 낱낱이 보고했고, 며느리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적들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드는 날카로운 지시를 내렸습니다. 아씨, 저 악당들이 물건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며 평소보다 3배나 비싼 값을 부르고 있사옵니다. 하고 늙은 하인이 속삭였습니다. 며느리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아직은 때가 아니니 그들이 완전히 피말려 쓰러지기 직전까지 단 한 톨의 물건도 시장에 풀지 말고 그들의 숨통이 꽉 막히도록 더욱 철저하게 길목을 틀어막으라고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며느리의 그 서늘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는 예전 시어머니 앞에서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만 있던 뚱뚱하고 바보 같던 여인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강인하고 압도적인 기백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집만큼이나 거대하고 묵직한 배포로 조선 팔도의 상권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적들을 마음껏 농락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원수들의 자금줄은 눈에 띄게 말라갔고 그들은 약속한 기일을 지키지 못해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주거나 신용을 잃고 파산할 끔찍한 위기에 처하게 되자 서로를 탓하며 내분을 일으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시어머니를 모함할 때는 그렇게 찰떡같이 뭉쳐서 흉악한 짓거리를 꾸미던 친척들과 간악한 상인들은 이제 자신들의 이익이 줄어들고 목줄이 조여오자 어제의 동지에서 오늘의 원수가 되어 서로의 뒤통수를 치고 헐뜯는 추악한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며느리는 이 모든 진흙탕 싸움을 차분하게 관망하며 그들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꼴을 차가운 시선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며느리의 치밀한 정보망은 적들이 과거 시어머니에게 뒤집어 씌웠던 밀거래의 진짜 증거와 관아의 부패한 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조작했던 비밀 장부의 행방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포착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늙은 하인은 원수들의 수하로 잠입시켜둔 정보원들을 통해 그들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기생집의 으슥한 지하 창고에 그 모든 끔찍한 악행의 기록들을 은밀하게 숨겨두었다는 결정적이고도 놀라운 사실을 마침내 알아내고야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보고를 받는 순간 두 눈을 번뜩이며 마침내 저 극악무도한 놈들의 명주를 끊어놓을 완벽한 칼자루를 쥐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며느리는 늙은 하인에게 묵직한 은덩이를 가득 내어주며 당장 믿을 만한 장정들을 거느리고 그 기생집 지하 창고로 은밀히 스며들어가 우리 어머니를 모함했던 그 피 묻은 장부와 문서를 한치의 손상도 없이 반드시 빼앗아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달빛조차 숨죽인 칠흑같이 어두운 깊은 밤. 늙은 하인과 건장한 장정들은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움직여 적들의 허술한 경비를 뚫고 창고 깊숙한 곳에 감춰져 있던 낡은 괴짝을 통째로 들고 무사히 기와집으로 돌아오는데 성공했습니다. 괴짝에 굳은 자물쇠를 부수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문서들은 며느리의 심장을 거세게 뛰게 만들었습니다. 방바닥에 널브러진 누런 장부들에는 친척들이 상인들과 결탁하여 기와집의 재산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그리고 뇌물을 받은 관아의 포도대장이 어떤 식으로 시어머니의 억울한 죄를 날조하여 끔찍한 유배형을 내리게 만들었는지가 아주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더러운 문서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지만 동시에 이 명백하고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만 있다면 어머니의 억울한 누명을 백일하에 벗겨드리고 가문을 다시 당당하게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벅찬 희망의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수년간의 고통스러운 인내가 마침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손에 쥔 며느리는
단순한 복수를 넘어서서 이 썩어 빠진 악당들을 마을 사람들과 온 세상 앞에 발가벗겨 그들의 끔찍한 위선을 산산조각낼 아주 소름 돋고 통쾌한 마지막 무대를 치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시장의 물건을 꽉 틀어주고 있던 거대한 상단의 큰 손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이용해 파산 직전에 몰려 숨을 헐떡이는 친척들과 상인들에게 넌지시 사람을 보내어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물건을 대량으로 거래하겠다는 은밀한 제안을 던졌습니다. 물론 그 거래의 장소는 다름 아닌 며느리가 살고 있는 바로 그 커다란 기와집의 앞마당이었습니다. 원수들은 그 거대한 상단의 주인이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뚱뚱하고 미련한 며느리라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오직 자신들의 파산을 막아줄 구세주가 나타났다며 뛸듯이 기뻐하며 그 은밀한 제안을 덥석 물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남은 전 재산을 박박 긁어모아 약속된 날짜에 기와집으로 찾아가 굽신거리며 거래를 성사시키기만 한다면 다시 예전처럼 떵떵거리며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의 정교하고도 무서운 덫이 그들의 목을 향해 서서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조여들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른 채 말입니다. 한편 마을 우물가에는 최근 들어 시장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그 엄청난 거상이 조만간이 몰락해가는 기와집에 직접 행차하여 어마어마한 규모의 큰 거래를 치를 것이라는 소문이 쫙 퍼지면서 온 동네 사람들의 호기심을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체 어떤 대단한 부자가 이다 쓰러져가는 흉가 같은 집에 찾아와 장사를 한다는 것인지 궁금해하며 약속된 날짜가 다가오자 하나둘씩 기와집 주변으로 모여들어 까치발을 들고 담장 너머를 힐끔힐끔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동네 사람들의 이러한 폭발적인 관심을 미리 예상하고 일부러 소문을 부풀려 모두를 증인으로 불러 모은 것이었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아오자 며느리는 새벽 일찍 일어나 차가운 우물물로 몸을 정결하게 씻고 그동안 바보 행세를 하며 입고 다녔던 누더기 옷을 과감하게 벗어 던진 뒤 안방 깊숙한 곳에 고이 간직해 두었던 기품 있고 화려한 비단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녀의 크고 둥그런 체구는 이제 미련함이 아니라 거대한 상단을 호령하는 여장부의 압도적인 위엄과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으며 매섭게 빛나는 그녀의 눈빛은 단숨에 적들의 심장을 꿰뚫어 버릴 듯이 서늘하고 날카로웠습니다. 늙은 하인 역시 단정한 옷차림으로 아씨의 곁에 굳건히 서서 다가올 폭풍 같은 복수의 순간을 비장하게 맞이했습니다. 마침내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화려한 가마와 수레를 앞세운 친척들과 간악한 상인들이 거드름을 피우며 기와집의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마당 안으로 당당하게 쏟아져 들어왔고 그 뒤를 이어 구경꾼으로 몰려든 수많은 마을 사람들까지 웅성거리며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친척들은 마당 한가운데에 버젓이 서 있는 며느리를 발견하고는 내년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눈치 없이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느냐. 귀하신 객주 어른께서 오실 터이니 당장 부엌으로 꺼지지 못할까 하며 예전처럼 모질고 거칠게 호통을 치며 그녀를 무자비하게 끌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들의 천박한 호통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늘하고도 묵직한 미소를 지으며 무리를 향해 한 걸음 당당하게 앞으로 나섰고 그녀의 곁에 있던 늙은 하인이 우렁찬 목소리로 무엄하다. 지금 당장 그 입을 다물지 못할까? 이분이 바로 너희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던 상단의 진짜 주인이시자 이 기와집의 진정한 안방마님이시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 천둥 같은 일갈에 친척들과 상인들은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입을 떡 벌린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고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던 마을 사람들도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정적에 빠져들었습니다.
적들은 자신들의 두 눈을 의심하며 저 미련하고 뚱뚱한 돼지 같은 년이 우리를 쥐락펴락하던 그 무서운 큰손일 리가 없다며 애써 현실을 부정하려 했지만 며느리가 품속에서 꺼내어 그들의 발밑에 툭 던진 거대한 상단에 각인과 증표를 확인하는 순간 그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며느리는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 떠는 그들을 향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너희들이 우리 어머니의 눈을 가리고 가문의 재산을 훔쳐낸 것도 모자라 억울한 누명까지 씌워 차가운 유배지로 내몰았던 그 끔찍한 죗값을 오늘 이 자리에서 내 반드시 치르게 해주마 하고 선언했습니다. 며느리의 서슬퍼런 호통이 떨어지자마자 기와집 주변에 잠복해 있던 수십 명의 상단 일꾼들이 일제히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와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했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려던 악당들은 순식간에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되어 무릎을 꿇고 덜덜 떨어야만 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하여 변명을 늘어놓으려는 친척들의 입을 막아버리듯 늙은 하인에게 눈짓을 보냈고 하인은 마루 위로 올라가 기생집 지하 창고에서 빼앗아온 그 더러운 비밀 장부와 관아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친 기록이 적힌 치명적인 문서들을 사람들의 눈앞에 쫙 펼쳐 보였습니다. 진실이 폭로되는 찰나였습니다. 아씨, 이 자들이 지난 몇 년 동안 마님의 눈을 속이고 빼돌린 재물의 양과 가짜 계약서로 씌운 누명의 증거가 이 장부에 단 한 글자도 빠짐없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사옵니다 하고 늙은 하인이 소리치자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그 끔찍한 악행의 전말의 경악을 금치 못하며 분노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런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 멀쩡한 사람을 유배지로 보내고 이 집안을 통째로 삼키려 했다니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며 앞다투어 침을 뱉고 돌을 던지며 악당들을 향해 맹렬하게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필 귀정의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자신들의 모든 추악한 범죄 행위가 만천하에 까발려지자 이제 밧줄에 묶일 일만 남은 친척들과 간악한 상인들은 살려달라며 며느리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바닥에 머리를 나시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지만 며느리의 차가운 표정에는 단 한치의 흔들림이나 동정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빌고 있는 그들의 역겨운 모습을 굽어보며 너희들이 우리 어머니를 차가운 감옥에 가두고 나를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려 했을 때 자비라는 것을 베풀었더냐. 이제 너희들의 모든 재산은 내가 온전히 거두어 이 가문을 위해 쓸 것이며 너희는 평생 죄인으로 살아갈 것이다 하고 단호하게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 웅장하고도 소름 돋는 복수의 선언이 넓은 마당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는 동안 며느리의 눈앞에는 뒷마당 구석에서 홀로 차가운 돌을 쌓아 올리며 피눈물을 삼켰던 숱한 밤들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마침내 그 모진 인내의 시간들이 찬란한 승리로 보답받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바보 같던 과거의 껍데기를 완전히 부수고 나와 위기에 빠진 가문을 자신의 지혜와 결단력으로 완벽하게 구원해낸 조선 최고의 여장부로 우뚝 서게 된 것이며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그 크고 둥그런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룩한 위엄에 압도되어 절로 고개를 숙이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모인 마을 사람들을 향해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저 간악한 무리들의 끔찍한 죄상을 똑똑히 목격하셨으니 이제 제가 이 명백한 증거들을 들고 관하로 나아가 억울하게 귀양을 가신 우리 어머니의 결백을 당당하게 밝혀내고 집안의 명예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럭하는 개로 다들을 다짐했습니다. 하고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의 용기 있고 지혜로운 행동에 박수갈채를 보내며 저렇게 훌륭하고 속이 꽉 찬 며느리를 그토록 핍박했던 시어머니가 참으로 야속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졌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정리되고 적들이 절망에 빠져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며느리는 이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관아의 수령을 찾아가 이 모든 증거를 들이밀고 관아 내부에 숨어 있는 부패한 무리들까지 모조리 색출하여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는 매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녀의 놀라운 지략과 뒷마당에 쌓아두었던 돌탑의 비밀스러운 자금이 만들어낸 이 거대하고도 치밀한 큰 그림은 악당들을 완벽하게 짓밟아 버렸으며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차가운 북방에서 고통받고 계실 시어머니를 따뜻한 집으로 모셔오는 마지막 관문만을 눈앞에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어스름한 저녁놀이 기와집의 처마 끝을 붉게 물들이며 내려앉을 무렵 며느리는 난장판이 되었던 마당을 깔끔하게 치우게 하고 홀로 대청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지난 수년간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들이 마침내 시원하게 씻겨 내려가는 평온함을 조용히 음미했습니다. 늙은 하인은 아 씨의 곁으로 다가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아 씨의 그 놀라운 지혜와 강인한 인내가 아니었다면 이 가문은 진작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옵니다. 이제 마님을 모셔 올 채비를 단단히 갖추었사오니 부디 마음을 편히 가지시옵소서 하고 말했고 며느리는 미소로 화답하며 새로운 내일을 기약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자 며느리는 밤새 밧줄에 꽁꽁 묶여 마당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던 간악한 친척들과 악독한 상인들을 모두 수레에 싣고 당당하게 마을 관아로 향하는 장엄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늙은 하인은 그동안 소중하게 지켜온 비밀 장부와 뇌물 기록이 적힌 치명적인 문서들을 품에 깊숙이 안고 아 씨의 곁을 든든하게 호위하며 걸어갔고 수많은 마을 사람들도 세기의 재판을 두 눈으로 직접 지켜보기 위해 웅성거리며 그들의 뒤를 구름대처럼 따라 나섰습니다. 며느리의 둥글고 다부진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기백은 온 동네의 아침 공기를 가르고도 남을 만큼 몹시도 서늘하고 위풍당당했습니다. 관아에 굳게 닫힌 거대한 대문 앞에 도착한 며느리는 북을 크게 울려 억울함을 호소했고 그 우렁찬 북소리에 놀라 황급히 뛰어나온 포졸들은 묶여있는 자들이 평소 수령과 호영호재하던 자들임을 알아보고 몹시 당황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관아의 대청마루에 거드름을 피우며 앉아있던 부패한 사또는 뚱뚱한 여인네가 아침부터 소란을 피운다며 혀를 차며 귀찮은 표정으로 심드렁하게 내려다보았지만 며느리는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무릎을 꿇고 사또 나으리 자들이 제 시어머니를 모함하고 관아를 속여 몹쓸 짓을 저질렀으니 부디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려주시옵소서 하고 또렷하고 맑은 목소리로 힘주어 외쳤습니다. 사또는 속으로 뜨끔하면서도 겉으로는 짐짓 태연한 척하며 내 인연감이 여기가 어디라고 방자하게 거짓을 고하며 무고한 자들을 결박하여 끌고 왔느냐. 당장 저 미련한 여인네를 매우 쳐서 하옥하라고 호통을 치며 진실을 억지로 덮으려 발악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늙은 하인이 앞으로 쏜살같이 나서며 나으리 여기 이 기생집 지하에서 발견된 비밀 장부와 관아로 흘러 들어간 뇌물의 출처가 적힌 명백한 문서가 있사오니 정녕 하늘이 두렵지 않으시옵니까 하고 목소리를 높여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장부를 사또의 발밑으로 휙 던지듯 들이밀자 사또의 얼굴은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사시나무 떨듯 떠는 사또를 향해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선을 보내며 만약 나으리께서 이 명백한 증거를 덮고 저 악당들을 비호하려 하신다면 저는 이 장부의 복사본을 당장 한양의 암행어사에게 보내어 나으리의 목을 내놓게 만들 것이니 당장 죗값을 물으시옵소서 하고 택기를 박았습니다. 마당을 가득 메운 백성들은 며느리의 그 서슬퍼런 협박과도 같은 당당한 선언의 통쾌함을 느끼며 사또를 향해 일제히 해명하라고 분노의 함성을 질러댔고 결국 궁지에 몰린
사또는 자신의 목숨이라도 부지하기 위해 결탁했던 친척들과 상인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형틀에 묶으라는 비참한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틀에 단단히 묶인 악당들은 자신들의 끔찍한 죄상이 온 백성들 앞에 낱낱이 밝혀지자 서로의 탓을 하며 피 터지게 싸우는 비참하고도 추악한 꼴을 보였고, 며느리는 그들의 그런 짐승 같은 모습을 그저 서늘하고 무표정한 얼굴로 차분하게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사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며느리의 시어머니가 억울한 누명을 썼음을 만천하에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유배형을 즉각 취소하는 교지를 작성해야만 했으며, 기와집의 모든 재산을 원래의 주인인 며느리에게 온전히 돌려준다는 판결을 백성들 앞에서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낭독하며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씻을 수 없는 죄악에 대해 머리를 조아리고 깊이 사죄했습니다. 재판이 며느리의 완벽하고도 압도적인 승리로 통쾌하게 끝나자 며느리는 가문을 파멸로 몰고 갔던 그 악독한 친척들과 간악한 상인들의 모든 재산을 남김없이 몰수하여 마을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는 크나큰 자비를 베풀어 백성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습니다. 곤장을 맞고 피투성이가 된 채 마을에서 영원히 쫓겨나는 원수들의 비참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며느리는 지난 수년간 모진 시집살이와 조롱 속에서도 묵묵히 뒷마당에 돌을 쌓아 올리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마침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늙은 하인 역시 벅차오르는 감격의 눈시울을 붉히며 아씨의 그 위대한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모든 억울한 원한을 시원하게 풀고 당당한 안방마님으로써 다시 기와집으로 돌아온 며느리의 발걸음은 더 이상 과거에 둔하고 미련해 보이던 그 무거운 걸음걸이가 아니라 세상을 다 가진 듯 가볍고 생기가 넘치는 당찬 여장부의 위풍당당한 행진이었습니다. 텅 비고 을씨년스럽게 버려져 있던 커다란 기와집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자 동네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몰려와 아씨, 저희가 이 더러워진 집안을 예전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청소해 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리시옵소서 하고 외치며 집안 구석구석을 정성스럽게 쓸고 닦으며 며느리의 위대한 귀환을 한마음 한뜻으로 열렬히 환영해 주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깊은 우물에서 맑고 시원한 물을 길어와 마루의 묵은 때를 벗겨내고, 건장한 장정들은 무너진 담장을 새로 쌓고 삐걱거리는 대문을 단단하게 고치며 며느리가 그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베풀어준 따뜻한 은혜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보답하고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며느리는 뚱뚱하고 넉넉한 인상에 환한 미소를 머금고 마당을 이리저리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여러분의 이 따뜻한 도움 덕분에 우리 가문이 다시 살아 숨쉬게 되었으니 오늘 저녁에는 제가 직접 맛있는 음식을 산더미처럼 차려내어 큰 잔치를 벌이겠사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쁨에 겨운 목소리로 정겹게 화답했습니다. 부엌 아궁이에는 아주 오랜만에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장작불이 붉게 피어올랐고, 며느리는 두 팔을 걷어붙이고 그 큰 덩치에 걸맞은 놀라운 솜씨로 쉴 새 없이 커다란 무쇠, 가마솥을 휘저으며 고기 국물을 푹 우려내고 하얀 쌀밥을 고슬고슬하게 짓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가득 퍼지는 구수한 밥 냄새와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는 그동안 기와집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슬픔과 절망의 그림자를 한순간에 말끔히 몰아내었고, 하인들은 예전에 훈훈하고 따뜻했던 집안 분위기가 다시 돌아왔다며 저마다 코끝을 찡긋거리며 기쁨의 눈물을 훔치고 며느리의 거침없는 요리 솜씨에 감탄하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해가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마당에 어스름한 저녁놀이 부드럽게 깔리기 시작하자 기와집의 넓은 앞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모여들었고, 수십 개의 커다란 소반 위에는 며느리가 정성껏 장만한 푸짐하고 맛깔스러운 잔치상이
쉴 새 없이 차려졌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바닥에 둘러앉아 고기를 뜯고 막걸리 잔을 시원하게 부딪히며 이처럼 속이 꽉 차고 지혜로운 며느리를 미련하다고 구박했던 시어머니가 참으로 야속했지만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 아씨께서 안방을 차지하게 되었으니 우리 마을에도 큰 경사가 아닐 수 없다며 며느리의 놀라운 지략과 굳센 용기를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며느리는 소박한 치마폭을 여미고 잔치상이 벌어진 마당을 천천히 거닐며 어르신들 많이 드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평화는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끝까지 저를 믿어주신 늙은 아범과 마을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덕분이옵니다. 하고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동안의 억울함이나 적들을 향한 복수심 같은 도끼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사람들을 품어안는 넉넉하고 인자한 여장부의 부드러운 미소만이 가득 번져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그 크고 둥근 체구가 마치 마을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거대한 수호신처럼 믿음직스럽고 아름답게 느껴진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으며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기와집의 높은 담장을 훌쩍 넘어 고즈넉한 밤하늘로 즐겁게 흩어지는 동안 늙은 하인은 조용히 며느리의 곁으로 다가와 아씨, 이제 내일 아침이 밝으면 지체 없이 북방의 유배지로 사람을 보내어 억울하게 고생하고 계실 마님을 당장 모셔와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하고 정중하게 여쭈었습니다. 며느리는 늙은 하인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께서 그 차가운 곳에서 얼마나 고초를 겪고 계실지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제가 달려가고 싶지만 상단에 남은 일들을 완벽하게 수습해야 하니 아범께서 제일 믿을 만한 장정들을 데리고 서둘러 길을 떠나 주시옵소서 하고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고요한 마당 한가운데 홀로 서서 밤하늘에 밝게 떠오른 둥근 보름달을 올려다보며 마침내 이 거대하고 아름다운 집안을 간악한 짐승들의 소나귀에서 온전히 지켜냈다는 깊은 안도감에 참았던 눈물을 한 방울 흘렸습니다. 그녀는 뚱뚱하다는 이유로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의 온갖 핍박과 수모를 견뎌야 했던 지난 세월들이 이토록 찬란한 승리를 위한 뼈아픈 시련이었음을 깨달았고 이제는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조선 최고의 상단 주인이자 기와집의 굳건한 안방 마님으로서 새로운 인생의 막을 당당하게 열어젖힐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였습니다. 다음날 새벽 동이 특이 무섭게 늙은 하인은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챙겨준 두툼한 소못과 기름진 고기, 그리고 귀한 약재들을 수레에 가득 싣고 억울한 유배영에서 풀려난 시어머니를 모셔오기 위해 건장한 사내들과 함께 북방을 향해 행걸음으로 떠났습니다. 며느리는 대문 밖까지 나와 하인의 거친 손을 꽉 잡으며 아범 부디 먼 길에 몸 조심하시고 어머니를 뵙거든 제가 모든 누명을 벗겨드렸으니 이제 아무 걱정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서둘러 고향집으로 돌아오시라고 제 간절한 마음을 꼭 좀 전해주시옵소서 하고 눈물을 글썽이며 신신당부를 하고 또 했습니다. 하인 일행이 떠난 후 며느리는 다시 집안으로 돌아와 예전처럼 묵묵히 부엌을 쓸고 장독대를 윤이 나게 닦으며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녀를 대하는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의 태도는 예전과는 180도 달라져 깍듯한 존경과 깊은 신뢰를 보내며 그녀의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바보 같은 척 연기할 필요가 없었기에 특유의 명석한 두뇌와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며 상단의 굵직굵직한 거래들을 단숨에 처리해 나갔고 집안의 고가는 예전 시어머니가 낭비하며 비워두었던 시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진귀한 보물과 곡식들로 산더미처럼 가득 채워져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비록 시어머니가 아직 돌아오지 않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하고 쓸쓸했지만 며느리는 흔들림 없이
가문의 기둥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며 낮에는 상단을 호령하는 맹렬한 여장부로 밤에는 집안의 평화를 지키는 따뜻한 어머니 같은 존재로 굳건히 자리매김했습니다. 뒷마당 구석에 위태롭게 쌓여있던 그 차갑고 투박했던 돌탑은 이제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엄청난 재물들을 모두 쏟아내고 텅 비어 있었지만 며느리는 그 돌탑을 허물지 않고 남겨두어 자신과 가문이 겪었던 끔찍한 위기와 인내의 시간을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한 소중한 상징물로 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러 어느덧 상과들의 푸른 잎사귀들이 무성하게 우거지고 싱그러운 여름의 길목에 접어들 무렵 마을 어귀에 넓은 신장로 저 멀리서 늙은 하인이 이끄는 익숙한 낡은 수레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느릿느릿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던 아낙네가 가장 먼저 그 모습을 발견하고는 아씨, 마님께서 드디어 돌아오셨사옵니다. 하고 다급하게 소리쳤고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하던 일을 모두 내팽개치고 버선발로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밖으로 쏜살같이 뛰어나가 수레를 향해 다른 박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수레가 기와집 대문 앞에 멈춰서고 늙은 하인이 조심스럽게 수레의 포장을 걷어내자 그 안에는 유배지에서의 모진 고초로 인해 얼굴이 반쪽이 되고 하얗게 센 머리칼을 한 늙은 시어머니가 초라한 모습으로 힘없이 앉아 며느리를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앙상하게 마른 시어머니의 처참한 모습을 보자마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에 오열하며 수레 위로 몸을 던져 어머니 이 미련한 며느리가 불효가 깊어 이제야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사오니 부디 지난날에 노여움을 푸시고 제 절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눈앞에 엎드려 서럽게 울고 있는 며느리의 넓은 등을 떨리는 손으로 가만히 쓰다듬으며 아가 내가 어리석고 눈이 멀어 너의 깊은 속을 알아보지 못하고 짐승만도 못한 놈들에게 속아 이 집안을 망칠 뻔하였거늘 네가 어찌 나를 이토록 용서한단 말이냐 하며 뜨거운 참회의 눈물을 쉴 새 없이 흘렸습니다. 지난날 며느리의 뚱뚱한 외모만을 흉보며 모진 구박을 일삼았던 자신의 추악한 과거가 뼛속 깊이 부끄러워진 시어머니는 차마 며느리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그저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는 말만 끊임없이 되풀이하며 오열할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 지난 일은 모두 한낱 악몽에 불과하오니 이제는 훌훌 털어버리시고 제가 어머니를 위해 따뜻한 방을 데워두었으니 어서 안으로 들어가 편히 쉬시옵소서 하고 시어머니의 야윈 팔을 든든하게 부축하여 마당 안으로 조심스럽게 모셨습니다. 기와집 안으로 들어선 시어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단정하게 정돈된 집안의 고즈넉한 풍경과 마당을 가득 채운 하인들의 환한 미소를 보며 며느리가 이 가문을 얼마나 훌륭하고 완벽하게 지켜내었는지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는 다시 한번 가슴 벅찬 감동에 흐느껴 울고야 말았습니다. 안방의 따뜻한 아랫목에 자리를 잡은 시어머니를 위해 며느리는 미리 준비해둔 부드러운 전복죽과 원기를 회복시켜줄 귀한 약탕을 소반에 받쳐들고 들어와 손수 숟가락으로 떠서 어머니의 메마른 입에 조심스럽게 넣어드리며 지극정성으로 병간호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떠먹여주는 따뜻한 죽을 삼키며 죽기 전에 이 안방에 다시 누워 너의 따뜻한 손길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며느리의 그 크고 넉넉한 체구가 이제는 세상 그 어떤 비단보다도 곱고 아름다워 보인다며 며느리의 손을 꽉 쥐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기와집 마당에는 시어머니의 무사 귀환을 축하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온 신선한 채소와 곡식들로 소박하지만 정겨운 저녁 밥상이 푸짐하게 차려졌고 온 집안 식구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둥글게 모여 앉아
웃음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상단의 큰손이라는 무거운 직함을 잠시 내려놓고 그저 평범하고 정 많은 가족의 일원으로 돌아가 하인들에게도 아낌없이 고기를 나누어 주며 그동안 겪었던 험난하고 슬펐던 시간들을 부드러운 막걸리 한 잔에 모두 씻어내듯 평화롭고 따뜻한 일상을 천천히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잔잔한 바람이 기와집 마당을 부드럽게 훑고 지나가며 나뭇잎들이 사각거리는 기분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자 며느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해 내일 아침 식사로 쓸 신선한 나물들을 물에 담그며 평온한 마음으로 내일의 일과를 천천히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방문을 살짝 열고 그런 며느리의 듬직하고 부지런한 뒷모습을 지켜보며 내 평생 저토록 귀하고 보배로운 아이를 몰라보고 헛된 욕심에 눈이 멀어 몹쓸 짓을 했으니 남은 여생은 오직 저 아이를 위해 속죄하며 살아야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는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며느리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지난번 몰수했던 악당들의 재산 중 일부를 헐어 마을의 튼튼한 다리를 새로 놓고 낡은 서당을 크고 번듯하게 고쳐지어 아이들이 마음껏 글을 읽게 하라며 아낌없는 선행을 다시 한번 크게 베풀었습니다. 마을 촌장은 지팡이를 짚고 나와 아씨의 그 한량없는 은혜에 온 마을이 감동하였사오니 저희가 이 다리의 이름을 아씨의 지혜로움을 칭송하는 의미로 지혜교라 명명하여 대대손손 그 훌륭한 덕을 기리겠사옵니다. 하고 깊이 허리를 굽혀 감사 인사를 올렸고 며느리는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러한 며느리의 따뜻한 선행은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가듯 산 너머 이웃마을까지 널리 퍼져나갔고 그녀가 운영하는 거대한 상단은 백성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칭송을 받으며 조선 팔도에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가장 크고 정직한 상단으로 굳건하게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며느리의 뚱뚱한 체형은 사람들에게 미련함의 상징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넉넉한 복덩이자 가난한 자들을 배불리 먹여 살리는 풍요로움의 거룩한 상징으로 완전히 탈바꿈하였으며 그녀가 지나가는 길목마다 상인들과 백성들이 고개를 숙여 진심 어린 존경을 표하는 감동적인 진풍경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바람이 맑게 부는 밤하늘에는 유난히도 크고 밝은 달이 떠올라 웅장한 기와집 지붕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대청마루에 나란히 앉아 마당을 바라보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얼굴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 대신 서로를 향한 깊은 이해와 끈끈한 사랑만이 온화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늙은 하인도 문지방에 기대어 그 아름답고도 감동적인 두 사람의 모습을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며 며느리가 뒷마당에서 홀로 쌓아 올렸던 차가운 돌탑이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가문을 위협하던 모든 아군이 완전히 물러가고 영원한 평화가 찾아왔음을 마음속 깊이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이제 이 고즈넉한 산골 마을에서 며느리의 뚱뚱하고 미련한 겉모습을 조롱하거나 흉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고 오직 가문을 끔찍한 위기에서 구원해낸 조선 최고의 현모양처이자 천재적인 거상으로서 그녀의 이름만이 영원히 찬란하게 빛나며 전설처럼 자랑스럽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둥그런 배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시어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어머니, 이제 우리 집안에는 더 이상 슬픈 눈물이나 매서운 바람이 스며들지 못할 것이니 아무런 걱정일랑 마시고 부디 만수무강하시옵소서 하고 다정하게 속삭였고 시어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며느리의 머리를 따뜻하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모든 억울함이 풀리고 집안을 좀먹던 쥐새끼들이 영원히 사라진 이 거대한 기와집은 이제 진정한 주인의 품에서 흔들림 없는 굳건한 뿌리를 내렸고 따뜻한 밥 짓는 연기가 굴뚝을 타고 매일같이 평화롭게 피어오르며 마을 전체에 훈훈한 온기를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며느리가 베푸는 끝없는 자비와 은혜 덕분에 마을 사람들도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으며 이 길고 험난했던 고통의 시간은 며느리의 크고 넓은 마음씨처럼 한없이 따뜻하고 고요한 결말을 맺으며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빛 아래 아름답게 저물어 갔습니다. 평화롭고 따사로운 아침 햇살이 크고 번듯한 기와집 지붕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으며 길고 길었던 지난밤의 모든 어둠과 슬픔을 말끔히 거두어 가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고 유배지에서 돌아온 시어머니는 오랜만에 푹신하고 따뜻한 안방 아랫목에서 눈을 뜨며 이 모든 평온함이 마치 기적 같은 꿈만 같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경쾌하게 도마질을 하는 소리가 시어머니의 귓가에 정겹게 들려오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가 있는 부엌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깊은 참회의 눈물을 다시 한번 조용히 삼켰습니다. 넓고 깨끗한 부엌에서는 며느리가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식구들을 위해 정성껏 아침상을 차리느라 구슬땀을 흘리며 커다란 무쇠솥을 쉴 새 없이 닦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 문지방에 기대어 그 크고 둥그런 책으로 묵묵히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며느리의 듬직한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며 내가 저토록 훌륭하고 속이 깊은 아이를 겉모습만 보고 그토록 모질게 구박했으니 참으로 하늘이 두렵고 부끄러울 따름이라며 자책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며느리의 거칠어진 손을 두 손으로 꼭 부여잡고 아가 내가 끓일 테니 너는 이제 그만 솥을 놓고 방에 들어가 좀 쉬려무나 하고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뜻밖의 따뜻한 말씀과 부드러운 손길에 며느리는 잠시 놀란 듯 두 눈을 크게 떴지만 이내 환하고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평생 부엌일과 마당일을 하며 뼈가 굵어진 몸이라 이 정도 일은 아무렇지도 않사오니 부디 걱정하지 마시고 방에 계시면 제가 얼른 맛있는 아침상을 차려 올리겠사옵니다. 하고 며느리가 정중하게 대답하자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그 한없는 착한 심성에 다시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두 사람은 모처럼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어려운 허울을 벗어던지고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위로와 깊은 감사의 눈빛을 조용히 나누며 지난 상처를 씻어냈습니다. 그토록 모질게 자신을 핍박했던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뉘우치며 다가오자 며느리 역시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아주 작은 응어리마저 모두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께서 차가운 유배지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는지 생각하면 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사오니 이제는 지난 일들을 모두 바람에 날려보내시고 오직 우리 가문의 밝고 따뜻한 앞날만을 생각하시며 편안하게 여생을 즐기시옵소서 하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네 말이 맞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친딸처럼 여기며 평생 이 은혜를 갚으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토록 눈물겹고 감동적인 고부간의 화해를 멀리서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던 백발의 늙은 하인은 마당 한 구석에서 빗자루질을 멈추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천지신명께서 도우시어 드디어 이 크고 웅장한 기와집에 진정한 주인이 자리를 잡고 훈훈한 평화가 찾아왔으니 이제 이 늙은이는 당장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사옵니다 하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늙은 하인은 그동안 며느리가 겪었던 뼈를 깎는 고통과 인내의 시간들이 마침내 찬란한 빛을 발하며 완벽한 결실을 맺게 된 것을 누구보다도 가장 기뻐하고 자랑스럽 여겼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을 가득 채울 무렵 대청마루에는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차려낸 진수성찬이 커다란 소반 위에 한가득 차려졌고 온 식구가 모여 앉아 따뜻한 밥을 나누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숟가락에 올려주는 부드러운 고기 반찬을 맛있게 받아 먹으며 이 늙은이가 눈이 멀어 너의 귀한 솜씨를 평생 모르고 살 뻔하였구나. 참으로 꿀맛처럼 달고
구수하구나 하며 연신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며느리는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면서도 행복한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기와 집안에는 더 이상 서로를 미워하거나 헐뜯는 날카로운 가시 돋친 말들 대신 서로를 아끼고 보듬어주는 따스하고 정겨운 대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뜻하게 모시고 집안을 예전보다 훨씬 더 풍요롭게 일으켜 세웠다는 훈훈한 소문은 담장을 넘어 온 마을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빨래를 방망이질하며 저댁 며느리야말로 하늘이 내린 진정한 효부이자 이 마을을 지키는 훌륭한 수호신이라며 그녀의 깊은 해안과 붓은 아량에 대해 입을 모아 칭송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며느리의 둥글고 넉넉한 체구는 사람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모두가 우러러보고 존경에 맞이 않는 덕이 많고 자비로운 여장부의 거룩한 상징으로 마을 사람들 가슴 속에 아주 깊고 단단하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평화를 완벽하게 되찾은 후에도 며느리는 자신이 거느린 거대한 상단의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뛰어난 지략과 공명정대한 판단력으로 시장의 상권을 굳건히 지켜나갔습니다. 그녀는 예전의 악독한 상인들과는 달리 가난한 보부상들에게는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흉년이 들면 상단의 곳간을 과감하게 열어 백성들에게 곡식을 무료로 나누어 주는 등 진정한 거상으로서의 위대하고 따뜻한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이러한 며느리의 선행 덕분에 상단의 이름은 조선 팔도에 널리 알려졌고 신용을 최고로 여기는 수많은 객주들이 앞다투어 기와 집으로 찾아와 거래를 트기를 간절히 원하며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벌어들이는 막대한 재물은 단순히 기와 집의 곳간을 채우는 데 그치지 않고 마을의 낡은 다리를 보수하고 가난한 자들의 병을 치료하는 약방을 세우는 데 아낌없이 쓰였습니다. 늙은 하인은 상단의 크고 작은 거래들을 꼼꼼하게 기록하며 아씨께서 이토록 큰 은혜를 베푸시니 온 백성들이 아씨의 만수무강을 매일 밤 부처님께 빌고 있사옵니다. 하고 보고했고 며느리는 그저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나누었을 뿐이니 너무 칭찬하지 마시라며 겸손하게 웃어넘겼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자신을 핍박하던 자들조차도 품어 안을 수 있는 바다처럼 깊고 넓은 자비심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이런 훌륭하고 위대한 행보를 지켜보며 자신이 지난날 며느리에게 저지른 모진 구박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끔찍한 짓이었는지를 하루하루 뼈저리게 반성하며 지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안방에 편히 앉아 대접만 받으려 하지 않고 소매를 걷어붙인 채 마당에 잡초를 뽑거나 장독대를 손수 닦으며 며느리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시어머니를 말리며 어머니 옥체가 상하실까 두려우니 제발 무리하지 마시옵소서 하고 걱정했지만 시어머니는 내가 내 죄를 조금이라도 씻으려면 일이 움직여야 속이 편하다며 고집을 꺾지 않고 정성껏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해질녘 며느리는 홀로 뒷마당의 으슥한 구석으로 걸어가 지난 수년간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며 묵묵히 쌓아 올렸던 거친 돌탑 앞에 우두커니 멈추어 섰습니다. 비록 돌탑 아래 숨겨두었던 엄청난 금괴와 엽전들은 상단의 미천으로 모두 쓰여 지금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 투박한 돌무더기는 그녀가 모진 시련을 견뎌내고 가문을 완벽하게 구원해낸 위대한 승리의 굳건한 상징처럼 여전히 당당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차가운 돌 표면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이 작고 보잘것없는 돌들이 모여 거대한 산을 이루었듯 나의 땀방울이 마침내 우리 가족을 지켜냈구나 하고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다가와 며느리의 넓은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아가 네가 밤마다 이곳에 숨어 피눈물을 흘리며 이 돌을 쌓을 때 나는 따뜻한 방에서 너를 조롱하기만 했으니
참으로 천벌을 받을 애미로구나 하며 또다시 후회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앙상한 손을 꼭 쥐며 어머니 이 돌탑은 저를 강하게 만들어준 고마운 스승이오니 이제는 지난날의 아픔을 모두 잊으시고 이 돌처럼 단단하고 변함없는 우리 가문을 든든한 울타리로 굳게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위로했습니다. 두 여인은 노을빛으로 붉게 물든 뒷마당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오랜 시간 무언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며 만물이 결실을 맺는 풍요로운 가을이 다시 찾아오자 기와집의 드넓은 타작마당에는 황금빛으로 잘 익은 곡식들이 산더미처럼 수북하게 쌓여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대청마루에 나란히 앉아 마당 가득 넘쳐나는 곡식 가마니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올해는 흉년이 들지 않고 이리도 풍년이 들었으니 이 모두가 하늘이 우리 가문이 화목해진 것을 어여삐 여겨내리신 큰 축복임이 틀림없다며 기쁨의 대화를 정겹게 나누었습니다. 집안을 분주하게 오가는 하인들의 얼굴에도 피곤함 대신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넉넉한 행복과 웃음이 하루 종일 떠나지 않고 가득 번져 있었습니다. 늙은 하인은 갓 추수한 햅쌀로 정성껏 빚은 달콤하고 시원한 막걸리와 고소한 전을 소반에 가득 담아 내오며 아씨와 마님 두 분께서 이리 다정하게 앉아 계신 모습을 보니 제 평생 이보다 더 아름답고 눈물겨운 광경은 없는 듯하옵니다 하고 허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며느리는 늙은 하인에게 직접 막걸리 한 잔을 가득 채워 건네며 아범께서 곁에서 굳건하게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이 찬란한 평화는 결코 오지 않았을 것이니 오늘만큼은 편히 앉아 이 풍성한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즐기시옵소서 하고 진심을 다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마을 사람들이 기와집 대문을 두드리며 갔다 온 달콤한 홍시와 알이 굵은 밤을 바구니에 가득 담아와서는 아씨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 덕분에 저희 마을이 이리도 따뜻하고 배부른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사옵니다. 하며 머리를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며느리는 둥글고 인자한 미소로 마을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여러분이 주신 이 귀한 정성은 제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것이니 이제 우리는 피를 나눈 식구와 다름없으니 언제든 어려움이 생기면 주저 말고 이 집 문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하고 따뜻하게 답하며 사람들의 두 손을 굳게 잡아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의 이처럼 겸손하고 넉넉한 마음씨에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받으며 돌아갔고 기와집의 앞마당은 어느새 신분과 빈부를 훌쩍 뛰어넘어온 백성이 하나 되어 따뜻한 정을 나누는 진정하고도 아름다운 평화의 보금자리로 완벽하게 탈바꿈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곁에 서서 그 모든 훈훈한 광경을 지켜보며 네가 이 마을 전체를 먹여 살리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훌륭한 모습을 보니 이제 내가 눈을 감아도 이 가문은 영원히 굳건하고 평안할 것이라며 눈시울을 붉힌 채 며느리의 손을 더욱 꽉 부여잡으며 무한한 신뢰와 자랑스러움을 표현했습니다. 찬바람이 옷깃을 스치며 겨울이 다가올 채비를 하는 늦가을 무렵 며느리는 집안의 큰 행사인 김장을 준비하기 위해 수십 포기의 배추를 마당 가득 쌓아두고 소금에 절이며 다시 한번 듬직하고 부지런한 살림꾼의 솜씨를 능숙하게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방 안에만 가만히 틀어박혀 있지 않고 두꺼운 속옷을 챙겨 입고 나와 고춧가루와 젓갈을 버무리며 아가 내가 비록 힘은 없지만 간을 맞추는 데는 예전부터 일가견이 있으니 이번 김장은 나와 함께 아주 맛있게 담가보자꾸나 하며 정겹게 소매를 걷어붙였고 며느리는 한바구음을 지으며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여인이 마주 앉아 붉은 양념을 배추 속에 꼼꼼하게 채워 넣으며 도란도란 정다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지난날의 그 살벌하고 얼음장 같았던 고부 갈등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한없이 훈훈하고 그림처럼
아름다웠으며 늙은 하인은 그 옆에서 무거운 항아리를 척척 날라주며 즐겁게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맵고 알싸하면서도 군침이 도는 맛있는 김장 냄새가 차가운 늦가을의 공기를 가득 채우며 집안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자 하인들도 너나 할 것 없이 갓 담근 김치에 수육을 싸 먹으며 호호 웃음꽃을 피웠고 기와집은 어느새 따뜻하고 포근한 사람 사는 냄새로 가득 채워져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고단하지만 보람찼던 하루의 일과가 모두 끝이 나고 산골 마을에 짙고 고요한 어둠이 부드럽게 내려앉기 시작하자 며느리는 아궁이에 남은 잔불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안방에 뜨끈하게 군불을 지펴 식구들이 추운 겨울밤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채비를 마쳤습니다. 대청마루에 걸터앉아 밤하늘에 총총히 빛나는 수많은 별들을 고요하게 올려다보며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눈물을 삼키며 지켜내고자 했던 이 소중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마침내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오는 벅차고 따스한 안도감에 두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윽고 며느리가 안방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서자 화로의 은은한 온기가 방안을 아늑하게 데우고 있었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편안히 누워있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향해 따뜻하고 넉넉한 자리를 내어주며 어서 이불 속으로 들어와 온몸을 녹이려무나 하고 다정하게 손짓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곁에 누워 이불을 목까지 덮으며 이리 함께 누워있으니 그 옛날 매서웠던 겨울 바람도 이제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만 느껴지옵니다. 부디 내년에도 후년에도 늘 이렇게 다정하게 제 곁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하고 속삭였고 시어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며느리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창호지 밖으로는 쌀락눈이 조용히 내리며 기와지붕 위로 하얗게 소복소복 쌓이는 기분 좋은 소리가 사박사박 들려오고 늙은 하인이 외양간을 든든하게 단속하며 마당을 순찰하는 든든한 발걸음 소리만이 이 크고 웅장한 집안의 완벽한 고요함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포근한 자장가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풍파와 잔인했던 모함이 말끔히 씻겨내려간 이 평화로운 기와집에는 더 이상 그 어떤 슬픔이나 두려움도 침범할 수 없었으며 오직 서로를 굳게 믿고 의지하며 어둠을 뚫고 묵묵히 이겨낸 사람들의 따뜻하고 숭고한 숨결만이 한겨울의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보석처럼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진 시어머니의 핍박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뒤뜰에 돌을 쌓으며 가문을 지킬 웅대한 계획을 준비했던 뚱뚱한 며느리의 벅차고도 위대한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도 산골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대대손손 전해지며 참된 인내와 지혜의 가치를 가르쳐주는 훌륭한 거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욕심에 눈이 멀면 소중한 것을 잃게 되지만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품고 시련을 견뎌내면 반드시 맑고 화창한 날이 찾아온다는 이 깊은 진리를 가슴에 새기며 며느리의 그 크고 둥그런 뒷모습을 오래도록 잊지 않고 기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깊어가는 칠흑 같은 밤눈 내리는 소리만이 사각사각 고즈넉하게 들려오는 고요한 방 안에서 며느리는 등잔불을 입으로 불어 조용히 끄고 시어머니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마음속에도 한 점의 후회나 미움 없는 완벽하고 고요한 평온함이 깊게 깃들었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오늘 밤은 참으로 길고 따뜻하오니 모든 아픔과 눈물은 이제 저 눈송이와 함께 하얗게 덮어두시고 평안하고 아름다운 꿈만 꾸시길 바랍니다 하고 조용히 읊조리며 편안한 잠자리에 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둠이 내린 마을 전체가 깊고 포근한 잠에 빠져들었고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한 밤하늘 아래 커다란 기와집은 흔들림 없는 태산처럼 굳건하게 자리 잡은 채 그 안에 잠든 소중한 식구들을 세상의 모든 추위로부터 완벽하고 따뜻하게 품어 안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부드럽고 차분한 미소처럼 온 집안에 스며든 온기는 차가운 겨울밤의 공기마저 다정하게 녹여버렸고
이제 더 이상 험난한 시련이 찾아오지 않을 거라는 굳은 믿음 속에서 사람들은 참으로 달콤하고 평화로운 긴 밤에 휴식을 마음껏 누리며 새롭게 밝아올 희망찬 내일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